환자분들 중 일부는 옷이 찢어지면 꿰매는 것처럼 파열된 힘줄도 봉합을 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에서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딱 3가지 경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60대 이상 10명을 아무나 붙잡고 검사했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들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한두 명, 많아야 3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무려 54%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아프지 않고 팔도 잘 써서 본인이 파열된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통증으로 팔을 올리기도 힘들고 밤에 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똑같은 회전근개 파열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내가 수술을 해야 할지 비수술 치료를 받아야 할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깨 힘줄이 찢어졌는데도 멀쩡한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힘줄이 파열되었어도 주변 힘줄들 간의 균형이 잘 유지된다는 거예요. 어깨를 텐트에 비유하면 어깨뼈는 텐트의 기둥, 회전근개 힘줄은 기둥을 내 방향에서 잡아주는 4개의 밧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힘줄이 찢어져도 안 아픈 분들은 밧줄 하나가 좀 찢어졌어도 나머지 밧줄들이 균형을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텐트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밧줄 하나가 찢어진 것과 동시에 주변 밧줄들끼리 이 힘의 균형이 틀어지면서 텐트 기둥마저 무너진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도 남은 힘줄들끼리 균형이 잘 맞으면 통증 없이 팔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파열이 작아도 주변 힘줄들끼리 균형이 안 맞으면 어깨가 아프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힘의 균형 원리, 쉽게 말해서 텐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어깨 기능을 위해서는 파열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힘줄들 간에 서로 균형이 잘 맞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회전근개 파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무작정 힘줄을 꿰맬 것이 아니라 힘줄끼리의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환자분들 중 일부는 옷이 찢어지면 꿰매는 것처럼 파열된 힘줄도 봉합을 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오히려 힘줄을 과도하게 당겨서 봉합할 경우 주변 힘줄들과 균형이 안 맞아서 수술 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특히 40, 50대 이후에서는 어깨 힘줄이 노화되어서 튼튼하게 꿰매도 수술 후 재파열되는 경우도 무려 20에서 50%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무조건 수술하기보다는 힘줄들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최근 치료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술 없이 어떻게 무너진 텐트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회전근개를 기능적으로 복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정 꿰매는 것이 아니라 힘줄들끼리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찢어진 힘줄의 재생을 유도하는 비수술적인 치료인데요. 시술은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힘줄들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힘줄이 찢어지면 주변에 남은 힘줄들이 이 손상된 힘줄을 대신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피로가 누적이 되면 어떤 힘줄은 굳어져서 딱딱해지고요. 또 어떤 힘줄은 반대로 약해지고 가늘어집니다. 이때는 힘줄들 간에 이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핌스 시술을 시행합니다. 핌스 시술은 굳어진 힘줄은 풀어지고 약해진 힘줄은 튼튼하게 만들어서 남은 힘줄들끼리 이 균형이 잘 맞도록 하는 시술인데요. 투시 영상을 보면서 특수 바늘을 이용해 먼저 굳어진 힘줄 조직을 풀어주고요. 다음으로 주변 조직을 자극을 해서 치유 반응을 활성화하면 약해진 힘줄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핌스 시술과 재활 운동만 병행해도 통증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으로 시술의 2번째 단계는 찢어진 힘줄의 구조적인 복원입니다. 주변 힘줄들 간의 균형을 잘 맞춰도 손상된 힘줄도 튼튼해지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줄기세포나 콜라겐 등으로 힘줄을 복원하는 재생치료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저희 재정형외과는 보건복지부 지정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공인된 안전기준에 따라서만 재생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먼저 내 몸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손상된 힘줄에 다시 넣어서 힘줄의 재생을 유도하는 골수 줄기세포 주입술이 있습니다. 주입된 줄기세포나 치유 성분들이 서서히 힘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생물학적으로 합성된 특수 콜라겐을 본드처럼 주입해서 찢어진 힘줄에 구석구석을 메워주는 콜라겐 주입술도 있어요. 그리고 힘줄을 꿰매지 않고 콜라겐 막을 반창고처럼 딱 붙여주는 콜라겐 임플란트라는 시술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 치료 후에 파열된 회전근개가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왼쪽 사진은 시술하기 전 파열된 힘줄 속이 하얗게 비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술 후 6개월, 1년째가 되면서 힘줄 조직이 재생되어 검사상에서 꽉 차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파열되어 얇아진 힘줄이 평균 2-3mm 정도 두꺼워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요약하면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어도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은 힘줄들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재생치료로 손상된 힘줄도 강화를 해주면 수술 없이 건강한 어깨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회전근개 파열에서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딱 3가지 경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파열 크기가 3cm 이상인 대형 파열이거나, 둘째,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외상성 완전 파열이에요. 20, 30대 젊은 분들이 외상으로 갑자기 파열된 경우에는 조직이 싱싱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도 잘 붙습니다. 그렇지만 중장년층에서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파열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봉합수술을 해도 잘 붙지 않고 재파열되는 경우가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위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비수술 치료를 시행해라 라고 권유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술을 받은 환자와 비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를 비교했을 때 5년, 10년 후 결과를 비교해 보잖아요. 똑같은 임상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무조건 수술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방금 알려드린 수술 기준 3가지를 참고하셔서 수술과 비수술 중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